호담아, 이리 와. 3년간 침묵을 깬 이 짧은 외침이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치료도 어떤 이의 위로도 그녀의 인생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하얀 털의 생명 하나가 그녀뿐만 아니라 온 미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동토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유일한 아시아계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말이죠. 어릴 때부터 제 얼굴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양부모님과는 전혀 닮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가족들은 곁에 있었지만 전 늘 외로웠어요. 그러다 25살 저는 톰과 결혼했어요. 그는 제가 다르다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 척했다고 해야겠네요. 결혼 전에는 제 한국 출신 배경을 이해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 음식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톰은 갑자기 화를 냈죠. 너는 미국 사람이야.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더니 저를 밀쳐버렸죠. 그 순간 저는 넘어진 채로 얼어붙고 말았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톰은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계속됐어요. 제가 한국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아시아계 친구와 연락하려고 해도 톰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 척하는 게 역겹다고 말했어요.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냥 미국에서 버려진 애일 뿐이다. 톰은 저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톰의 눈치를 보며 점점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3년간을 그렇게 매일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밤 톰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톰은 더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전 조용히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었죠. 그런 제가 더 보기 싫었던 걸까요? 톰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성가셔. 오늘은 가만두지 않겠어. 그 순간 도망쳐야겠다는 본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어디로든 도망치기 시작했죠. 전 그렇게 짐도 하나 없이 서부 지역의 작은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할 수는 있지만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오직 침묵만이 저를 보호해주는 벽 같았습니다. 의사는 시민성 한묵증,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채로 새로운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청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 다행이었죠. 하지만 매일이 외로웠어요.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은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한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 생명도 저처럼 상처받고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보호소 안을 들여다보자 한 구석에 혼자 있는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얀색 털에 늑대처럼 생긴 개였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만큼은 위풍당당했어요. 전 이끌리듯이 직원에게 다가가 종이에 글을 적으며 하얀 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 개는 진돗개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개죠. 어떤 이유에선지 주인에게 버려지고 여기 왔어요. 진돗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 온 개라고요. 저와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한국에서 왔지만 이곳에서는 버려진 존재였으니까요. 직원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충성심이 강한 품종이에요. 하지만 저 개는 지금 온전히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아무도 곁에 두질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만 견디고 있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매일 보호소에 갔습니다. 진돗개의 이름은 호담이라고 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목소리도 안 나왔으니까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호담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담이의 눈빛은 너무도 깊고 고요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경계심을 보였지만 저에게만은 달랐어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마치 서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호담이는 저의 식구가 되었어요. 보호소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호담이는 반려견 그 이상의 존재인걸요. 호담이도 저를 식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먹이를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점점 편안해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어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했지만 저에게만은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말없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호담이는 제가 슬플 때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그럴 때면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저도 호담이의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언제 불안해하는지, 언제 편안해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우리에게 큰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호담이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톰을 잊은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호담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톰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아냈는지 몰라요. 1년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왜 도망쳤어? 톰의 목소리였어요. 예전과 똑같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나 없이 잘 살고 있었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톰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너를 찾느라 고생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너는 내 아내잖아. 그때 집 안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담이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뭔가 위험을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톰이 문을 향해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톰을 막아서려고 했죠. 호담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톰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호담이가 문 앞으로 달려왔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호담이의 모습이었어요. 이게는 뭐야? 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꺼져. 톰이 호담이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노했다고 해야겠네요. 톰이 저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호담이를 해치려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담이는 용맹한 진돗개답게 제 앞을 가로막으며 톰의 다리를 물었어요.
톰이 비명을 지르며 호다미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을 꺼내들었죠. 그 순간 정말 호다미를 잃을 것 같았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 톰과 호다미 사이를 뛰어들며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호담아, 이리 와. 목소리가 나왔어요. 1년 넘게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제 속 안에 무언가가 뻥 하고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호다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제 뒤로 달려왔어요. 마치 그 명령을 평생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소란을 듣고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 톰은 다시 찾아올 거야.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호다미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다미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경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톰이 다시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전 또다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제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톰의 위협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톰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톰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호다미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 가기로 결심했어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말이죠.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호다미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호다미는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2시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렸어요. 백미러를 보니 검은색 트럭이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추월할 수 있는 길인데 왜 뒤에 붙어 있는 건지 말이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속도를 높여봤지만 그 트럭도 따라왔어요. 그제서야 전 톰이 맞다는 확신에 더 빠르게 이동하려고 했죠. 그런데 트럭이 옆으로 와서 제 차를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휘청거렸어요. 호다미가 놀라서 짖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호담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호다미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3번째 충격에 차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됐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여러 번 굴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호다미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뜬 건 3일 후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길 심각한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기적적으로 큰 부상은 없었지만 뇌진탕으로 3일간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건 호담이었어요. 간호사에게 종이에 써서 물어봤습니다. 제 개는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차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아마 사고 충격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호다미가 없다고요? 어디로 간 걸까요? 다쳤을 수도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퇴원하자마자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이미 수색을 했다고 했지만 호다미는 찾을 수 없었어요. 주변 숲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소에도 연락했어요. 혹시 호다미가 발견됐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SNS에도 실종 공고를 올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2주, 3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됐어요. 호담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한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사고 당일 그 근처를 지나던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숲으로 달려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호담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비록 다쳤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넓은 범위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호담이를 반드시 찾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호담이가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다른 지역을 수색했어요. 이번에는 사고 현장에서 더 멀리 떨어진 산속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호담이가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등산용 배낭을 챙겼어요. 물과 간단한 음식, 그리고 호담이가 좋아했던 간식들을 넣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 풀이 무성했어요. 몇 시간을 걸었을 때 호담이 크기의 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호담이를 찾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산속의 해는 더 일찍 저물고 곧 저는 고립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코요테였을 거예요. 이 지역에는 코요테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무서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호담이를 찾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숲을 사이에서 반짝이는 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건 5마리 정도로 보이는 코요테 떼였어요. 코요테들은 저를 둘러싼 채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도망치려고 해도 코요테가 더 빠를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손전등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코요테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바위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호담이를 찾지도 못하고. 눈물이 났어요. 호담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다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 텐데요. 코요테 한 마리가 달려들려고 했어요.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굉장한 으르렁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니 하얀 털의 개가 코요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담이었어요. 정말 호담이었습니다. 호담아. 목소리가 나왔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호담이는 저를 보며 잠깐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코요테들을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어요. 코요테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호담이보다 숫자가 많았거든요.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때 호담이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가장 큰 코요테에게 달려들었어요. 둘이 뒹굴며 싸웠습니다. 다른 코요테들도 가세했어요.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호담이가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손에 있던 돌을 집어서 코요테들에게 던졌습니다. 호담이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호담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낮게 몸을 깔고 코요테 우두머리의 다리를 노렸어요. 그리고 코요테가 휘청거리는 틈을 파고들어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진돗개의 강력한 턱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코요테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호담이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코요테 우두머리는 항복의 신호를 보냈어요.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낑낑거렸습니다. 호담이가 천천히 입을 놓았어요. 그러자 다른 코요테들이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호담이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하얀 털은 금세 피로 뒤범벅되었죠. 호담아, 많이 아팠지? 호담이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리 상처가 꽤 깊었어요. 그리고 많이 말랐습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호담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지쳤지만 안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호담이가 있으니까 무엇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담이의 상처가 심각해 보였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길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호담이가 일어나서 어떤 방향을 가리켰어요. 마치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호담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담이는 옛날 산속에서 호랑이랑 싸우던 강아지였다는데 그래서인지 산길을 아주 잘 찾았어요. 그리고 주차장까지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죠. 급히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5시간의 긴 수술 끝에 호담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회복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뛰어다니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뛰어다니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호담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호담이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호담이가 저를 구해줬듯이 이번에는 제가 호담이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놀라운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말이죠. 호담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호담이를 지킬 차례였거든요. 평생 곁에 있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수술 후 사흘째 되던 날 호담이가 깨어났습니다.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호담아, 고생 많았어. 호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제 호담이었습니다. 병실에서는 호담이와의 첫 만남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요테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호담이의 용기를 자세히 적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호담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개인지,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품종인지 말이야. 호담이가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글쓰기를 계속했어요. 매일 몇 시간씩 집중해서 썼습니다. 호담이는 제 발밑에 누워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어요. 가끔 제가 쓰다가 멈추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6개월 후 200페이지 분량의 원고가 완성되었어요. 제목은 호담아, 이리 와로 정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에 그 한마디였거든요. 출판사를 찾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개 이야기는 독자층이 제한적이라거나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담이의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0번째 출판사에서 드디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편집자 스미스 씨가 원고를 읽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치유와 희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간 과정에서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한 품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호담이의 행동이 품종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책이 출간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평이 지역신문에 실렸어요. 한국개가 미국 여성을 구한 감동 실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자는 이 책을 읽고 울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했어요. 온라인 서점에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 호담이 같은 개를 키우고 싶다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3개월 후 우리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갔어요. 대성공이었죠. 호담아, 우리 유명해졌어. 호담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담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호담이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첫 TV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호담이가 가장 특별한 점이 뭔가요? 용기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자신보다 큰 코요테 5마리와 싸워서 이긴 용기, 그리고 저를 지키려는 충성심이요. 이게 바로 한국 진돗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호담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호담이의 진짜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거든요. 책이 유명해진 후 보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PTSD 환자들을 위한 치료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호담이는 2개월간 훈련을 받고 공식 치료견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호담 프로젝트로 정해졌어요. 한국어 이름이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PTSD 치료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연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호담이는 명예치료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출신 개가 미국에서 공식 표창을 받은 첫 사례였어요. 시간이 흘러 호담이는 10살이 됐고 저도 40대 중반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아이가 물었어요. 호담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호담이는 언젠가 하늘로 갈 거예요. 하지만 호담이가 남긴 것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날 밤 호담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호담아.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국의 PTSD 환자들이 진돗개들과 함께 치유받고 있고 아이들은 우리 이야기로 용기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개 한 마리가 미국 땅에 남긴 유산. 하얀 별 호담이. 그 이름은 이제 치유와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